30년 전에는 하계올림픽을 주최했고, 그리고 16년 전에는 월드컵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계올림픽. 세계 3대 스포츠 제전을 모두 개최한 6번째 나라가 다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6번인지 아셨습니까? 5번째입니다. 틀렸네, 내가. 세다 보니까 6번째 같은데. 러시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저희가 5번째라고 얘기할 때는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같이 큰 대회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빅 이벤트를 다 치른 나라는 5나라밖에 없다. 이게 저희의 늘 주장입니다. 그럼 6번째, 5번째 팩트 체크를 이미 다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럼 제가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모르실 줄 알았는데. 장관님은 이제 다른 얘기 하기 전에 국회의원 비례하실 때 재선도 안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무려 장관직이나 계속 하시고 욕심쟁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수 없고요. 제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꾸 사회적 역할 같은 것들이 저에게 이제 주어져서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도 할 수 없이 하시더라고요. 장관도 할 수 없이. 나는 하기 싫은데 시대가 나를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욕심쟁이. 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음고생을 좀 하셨죠. 그렇습니다. 문체부가 주관해야 하는데 우선 단일팀이라든가 한반도기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이슈가 돼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질타받을지 모르셨죠.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제. 이 단일팀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IOC가. 그렇죠.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스위스 로잔의 이 승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죠? 네네. 일단 그게 제대로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어요? 우선 단일팀 관련해서는요, 제안을 저희가 지난해 6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려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 ITF 시범단이 무주에 왔을 때 장웅 IOC 위원이 왔어요. 그래서 장웅 IOC 위원에게 우리 이희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제안을 단일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요. 했고 또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또 똑같은 제안들을 했고 진작에 했군요. 우리가 단일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더니 IOC 위원장이 창구를 단일화해달라. 우리가 나서겠다. 이래서 이제 북한의 참여 문제를 포함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마식령 스키장을 가보고 싶다. 서로 공동 훈련을 남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자. 금강산에서 문화제를 하자. 예술단 내려와 달라.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다시 내려와 달라. 응원단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포함해서 IOC에 이미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단일팀 문제도 거기에 포함돼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핵실험, 정치 군사적 상황 때문에 논의가 묻혔다가 1월 1일 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면서 9일 날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이 같이 단일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논의를 시작한 거죠. 최종 결정은 20일 날 IOC에서 했는데요. 남북은 그렇게 합의했지만 이제 그 결정을 IOC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스위스 로잔에 가셨고 그때 그러면 회의 주제를 아예 IOC 위원장이 했습니까? IOC 위원장이 주재하는 거죠. 직접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IOC의 그 집행위원들도 참여를 하는 남북이 같이 참여하는 남북 IOC 위원도 함께 참여하는 회의였는데요. 장관님도 가셨고. 네네. 북한의 체육부 장관도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9일 날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이 된 이후에
10일 날 선수들이 전지 훈련을 미국에서 마치고 돌아왔어요. 네. 이때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이때 9일 날 이게 문제가 거론되자 바로 왜 선수들한테 안 물어보고 니들이 결정하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왔고요. 왜 우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 왜 희생시키느냐. 네. 그다음에 단일 팀을 갑자기 만들면 팀워크가 제대로 만들어지겠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 제기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어요. 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 타당성이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정부가 하고요. 준비가 안 됐었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단일팀 역대 단일팀은 항상 환영받는 이슈였지. 네. 단일팀의 문제를 이거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프레임으로 네. 공격을 정부를 향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초기에는 네. 당황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10일 날 선수들이 들어온 뒤에 바로 제가 직접 한국 아이스하키 협회,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협회장과 전무이사 등 임원들을 만났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란 머레이 감독이 돌아온 11일 날 아이스하키 감독. 예, 우리 차관과 체육국장이 직접 진천에 내려가서 선수들과 감독을 만나서 설명을 했고 이해를 구했고요. 그 뒤에 다시 그 다음 날은 대통령이 직접 선수촌에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려가셔서 이해를 구했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제가 또 선수들과 감독과 함께 대통령 장관 다 선수들 만났다. 선수들이 직접 만나자고 해서 선수들과 1시간 넘게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수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또 도와줬으면 하는 문제들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선수들은 우리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피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 문제가 궁금하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럼 단일팀이 된다면 국가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당신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희생하는 게 있으니. 예. 우리한테 해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선수는 정말 직접적이네요. 네. 네. 그랬더니 우선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즉 실업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직장이 있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바라겠죠. 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요구다. 가능하겠냐. 그래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알아봤고요. 몇 군데에서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고1 학생이 3명 있어요. 고2가 또 3명 있어요. 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대학에 가려면 운동을 접어야 됩니다. 없으니까. 체육 특기자를 받아주는 대학이 없습니다. 남자는 5개 대학이 있는데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체육특기생으로 받아주는 대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은 못하지만 이거는 대학과 그렇죠. 논의를 해야 되니까 대학과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실제로 가능한 대학들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우선 선수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과정에 마침 수원시청에서 실업팀을 창단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원시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80억을 들여서 아이스링크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아하. 마침 아이스링크를 짓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창단하겠다. 창단비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창단하겠다. 대신 창단하면 문체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건 가능하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선수들이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협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지속적인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2022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우리 재력으로 8강에 진출하고 싶다. 그때까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겠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게 선수들이 원하는 거였고요. 그런 논의가 1월 10일, 11일, 12일, 1월 9일 날 처음 문제 제기된 이후에 계속 선수들과 협회와 논의됐던 거예요. 제대로. 예. 그리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19, 20일 날 스위스 로잔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IOC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가장 논의가 오래되고 또 결정이 어려웠던 것도 역시 단일팀 문제였습니다. 단일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IOC는 일단 북한 선수 12명을 받아라.
그래서 IOC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IOC가 12명을 받아라. 그래서 35명으로 팀 엔트리를 우리가 북한의 요구사항 혹은 우리 요구사항을 IOC에 12명이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IOC가 12명을 받아라? IOC가 12명을 받아라. 그리고 처음 하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게임당 네. 최소 5명 이상 출전하게 해야 한다. IOC의 요구입니다. 북한의 요구가 아니고 IOC 요구가 아니고 IOC 요구입니다. 그래서 왜 보도가 안 됐습니까, 제대로? IOC가 그렇게 요구해서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선수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정회를 시켰어요, 제가. 정회를 하고 그때가 밤 12시 가까운 시간, 한국은 12시 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네. 협회에 전화를 해서 전무이사라든가 또 아이스하키 협회장과 통화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감독이 3명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5명은 어렵다고 한다.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협상을 시도하면서 이거 완전 잘못 알려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요청을 받아서 3명까지라고 IOC 요구했고 IOC는 아닌데 더 많이 받아라. 그럼요. 예. 5명을 받아라. 예. 전체적으로는 북한이 12명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IOC에서는 이제 IOC가 단일팀을 계속 관심 있고 밀었던 것은 한반도에 이제 전쟁 위기가 있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그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림픽의 역할이니까 네. 올림픽위원회에서는 그런 정도 효과를 내려면 당연히 숫자도 오고 생색만 내는 게 아니라 선수도 많이 출전해야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출전시켜라. 예. 이렇게 한 거네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요구했었어요. 이거가 어떻게 안 알려졌죠? 이거 문체부가 홍보를 못한 거 아닙니까? 네, 홍보를 못했고 또 공장장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없었는데요. 그때 불렀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안 오신 거예요. 그때 어디 가신 거면 여기로 오셨어야지 처음부터. 거기다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오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조금 더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정회를 해놓고 이거 완전히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5명 요구했는데 IOC가 3명으로 줄여라 이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거기다가 워낙 IOC에서 세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우리 선수 입장을 물어보았고 논의를 계속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아이스하키 협회에서는요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계속 우리와 논의를 해가면서 기다리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했었고요. 연맹 이런 데서도 뭐 발언권 있지 않습니까?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은요.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르네 파젤 회장이 선수를 희생시키기 어려운 국내 사정이 있다면 북한 선수 5명을 더 포함해서 27명의 게임 엔트리를 주겠다는 것이 IIHF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의 공식 결정이다. 와, 다른 나라는 22명이 뛰고 우리는 27명이 뛰게 해주겠다. 예. 그게 가능하냐? 일본이나 스웨덴이나 스위스가 그게 동의하겠냐? 하겠냐? 그랬더니 다 동의 받았다. 이런. 그렇게까지 제안하면서 북한 선수가 최소 5명 이상은 게임마다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게. 보수 정당 욕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 매치하고 결국은 국제사회 IOC 혹은 IIHF 아이스하키 협회에서는 당연히 그 정도 의미가 있는데 왜 반대하냐고 하는데 요 불공정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언론도 안 도와준 거네요. 예. 이런 망할. 진짜 나쁘네요. 저희는 27명이 뛰게 해주겠다는 IIHF의 요구를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경기를 해서 우리는 27명이 뛰고 일본은 22명이 뛰어서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 일본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왜 저게 특혜를 주느냐 할 수 있죠. 비겁하다고 할 테고 지면은 더 창피하고 차라리 깨끗하게 이기든 지든 깨끗하게 22명이 뛰는 것이 낫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건 안 받겠다. 선수들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네요. 네. 국제사회 IOC 이게 제대로 안 알려졌다는 게 이건 진짜 언론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당장 뉴스공장에 나왔어야 하는데 판단 착오예요. 네. 그 얘기를
왜 이제 이게 알려집니까, 이게. 야, 이거 말도 안 해요. 네요. 정말. 내막이 그랬군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강하게 요구하는데 IOC나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 야,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해줘? 이러지 않았을까? 막연히 추측했는데. 정반대였고요. 정반대였네요. 최소 5명 이상을 출전시키자는 요구와 우리 감독이 3명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사이에서 이게 계속 정해를 거듭하니까 중재안이 나온 게 4명이었어요. 4명으로 그럼 하자라는 중재안이 나왔는데 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단일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의견을 지켜줘야 된다. 우리 선수와 감독들의 입장을 지켜주지 않으면 단일팀 못한다고 제가 버텼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저희 안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결정이 된 거죠. 야,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 내막이 이렇게 안 알려주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문체부 바보! 그리고 언론도 정말 나쁘네요. 이 스토리는 그 자체로 사람들한테 네. 감동적인 면이 있어요. 국제사회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준다. 이게 안 알려주고 그냥 선수들 시간 뺏어가지고 이게 불공정하지도 않은 이 포탈의 댓글 부대 진짜 잡아야 되겠어요. 그 선수들이 희생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에 관련해서 이제 북한 선수 3명이 들어오면 우리 선수 3명이 완전 제외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제외된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저희도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 선발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맡긴다는 것이 IOC의 결정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5번 경기를 하는데 4번을 뛰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30분을 뛸 선수가 25분을 뛰거나 20분을 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 배제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북한 선수 3명이 들어오면 우리 선수 3명이 경기를 아예 못 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출전 시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늘 나오신다길래 제가 이제 그 이슈도 잠깐 했는데 출전 시간이 사회물이 아니거든요. 올림픽에서는. 네. 그거 다 대회 전체도 세금으로 쓰이는 거고요. 유치도 그 대한민국의 공공의 자산이 엄청나게 대통령부터 들어간 거고요. 그 행사 올림픽 전체가 무슨 개인의 경영만 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의 정신이 평화 아닙니까? 그게 탄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그 올림픽의 정신에 가장 부합되는 이벤트니까 또 IOC가 이렇게까지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행사는 사실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정확한 이벤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공공재가 되는 겁니다. 일정 정도. 그렇죠. 네네. 쉐어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 얘기를 언론이 하지 않는 게 저는 불만이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진상 전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네요. 전체 과정이. 그래서 저희는 양보라면 양보이고 희생이라면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작게 양보하고 크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작게라도 양보하면 안 된다. 이건 희생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컸었습니다.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불만인 게 그겁니다. 아니 개인의 그 기회가 보장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올림픽에서는 그게 유일한 가치는 아니에요. 이런 다른 중요한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일방적인 프레임을 막 때리면 언론이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라고 이제 제어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나쁩니다. 비겁하거나 언론들이. 문체부 바보 그리고. 네네네. 뉴스공장에 빨리 나오시지. 예. 내막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내막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전후 과정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IOC 입장에서는 한 달 전만 해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고요. 북이 계속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또 한미 군사 합동 훈련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올림픽이 이게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서는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선수들을 보내기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로 위기가 높아졌던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평화올림픽으로 안전한 올림픽으로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남북이 저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본래 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르네 파젤 그 IIHF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회장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설득해갖고 그러니까요. 국내 언론에는 보도가 뭐 잘 안 됐죠. 뉴스공장에서 보도 안 됐으니까 다른 데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27명의 게임 엔트리를 주기로 우리가 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협의를 해서 논의를 끝냈다. 그러니까 받아라라고까지 하는 것을 저희는 그거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보면 불공정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도 다른 나라 아이스하키 협회 연맹에서 좋다. 예. 그게 어떻게 선수 출전 시간 몇 분 가지고 따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결정한 사안을 요 안에서 보수해서 이게 불공정 프레임인데 출전 시간이 줄어든다니 작디 작은 프레임으로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는 27명 했니래 그럼 이렇게 하는 사안을 네. 야 말도 안 되네요 정말. 이게 언론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문체부 바보 플러스 이 포탈에서 이런 여론이 전체인 것처럼 막 뒤엎어버렸거든요.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막과 진상이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나 저희는 또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알고 보니 교통방송이라서 네. 안내를 하고 다시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혹은 절반의 진실만 전달됐는지는 알겠습니다. 내막을 알고 보니 IOC가 훨씬 더 국제 아이스하키 협회 연맹이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 그걸 넘어서는 가치가 여기 나온 거군요. 전 세계의 평화, 네. 전쟁이 막아지는 올림픽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그러니까 선수가 몇 명 더 늘어난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제 알았고요. 단일기 얘기만 잠깐 해보죠. 단일기도 이슈가 많이 됐는데 여기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한반도기를 처음 들은 것은 91년인데요. 네. 한반도기를 남북이 합의해서 들은 깃발로 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IOC의 요구로 시작된 겁니다. 이것도 IOC. 네. 하긴 올림픽에 관련된 건 IOC가 최종 결정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되는 거니까요. 1963년입니다. 91년이 아니고 1963년에 브런디지 당시 IOC 위원장이 한반도기 들고 입장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47년에 우리가 IOC에 가입을 신청했을 때 예비 승인을 해주면서 남북은 당연히 한 나라인데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그리고 지금 예비 승인 단계이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각각 IOC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미 한 나라 한 깃발로 입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된다. 남쪽이 태극기 들고 오려고 하고 북쪽이 인공기 들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그때 1963년에 당시 IOC 위원장이 한반도기를 제안한 겁니다. 한반도기가 그렇게 탄생한 거군요. 네네네. 그리고 91년에 처음 들기 시작해서 9번 동안 그동안 9번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던 것이고요. 이 한반도기가 입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태극기는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IOC하고 개막식 행사에 관해서 이미 협약해 놓은 그 프로그램에는 개막식이 시작하면 대형 태극기를 8명이 들고 들어와서 운동장을 그 대형 태극기가 돌고 그 대형 태극기가 개항될 때 4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관중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일어나서 같이 애국가를 합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국기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개항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오면
우리가 금메달을 따도 한반도기가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문제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메달 목표를 8개로 하고 있고 전체 메달을 20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메달 딸 때마다 태극기가 올라가는 거고요. 네, 당연하죠. 그건 예. 뭐. 그리고 금메달의 경우에는 애국가가 연주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IOC 규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아침 어제 저녁 방송에도 서울 대한민국의 인공기 펄럭인다라고 하는데요. 네. 참가하는 95개국 모든 나라의 국기는 개양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평양에 가서 만약에 국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태극기가 개양되는 거고 평양에 가서 메달을 따면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제 스포츠의 이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의 기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또 그들의 생존이고 그들의 이제 방식이고 뭐 그들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또 이쪽 진영에서는 또 그게 아니다 막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언론이 양쪽의 주장을 봐서 합리적인 주장을 실어주거나 혹은 뭐 최소한 공동으로 실어주거나 근데 이 올림픽 관련해서는요 초반에 이쪽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친북, 종북, 북한에 다 넘어간다. 체제 선전이 이용된다. 이 프레임으로 포탈부터 도배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요. 어느 체제가 더 많이 선전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북한에서 응원단이 내려온다, 뭐 공연단이 내려온다. 그러면 체제 선전에 이용할 거 아니냐? 이제 개막식을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개막식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전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 생중계되는 개막식이 네. 아니겠습니까? 이 개막식을 갖고 북한 공연과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느 체제가 더 많이 선전될 것인가, 어느 사람들이 더 많이 흔들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예술단의 공연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은 150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제 선전이 이용된다는 것도 너무 웃긴 게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이 중계가 돼요. 자기들은 한 번도 개최해보지 않은 올림픽이 통으로 그쪽에 남한에서 열린다는 게 전달이 됩니다. 이거보다 큰 체제 선전이 어디 있어요. 저기는 공연단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올림픽이 통째로 남한에서 한다는 건데 체제 선전의 프레임도 정말 유치합니다. 유치한데 이게 본질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안 나오셔가지고 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 뭐 그다지 성공적이 아닐 것이다. 네. 이런 얘기 오래전부터 표도 잘 안 팔리고 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표는 뭐 지금 한 70%를 다 넘겼고요. 네. 지금 직전 달에 주로 많이 팔리는 건데요. 지금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목표했던 90% 이상을 팔게 될 거라고 지금 올림픽 전망하고 성공하지 못하라고 막 뭐랄까 저주에 가까운 얘기도 표가 안 팔린다, 붕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장했던 것이 적자 올림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전한 올림픽이 안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북이 계속 뭐 포격을 하거나 뭐 무슨 장사정포를 쏘거나 도발을 하거나 이러면 진짜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해결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다음에 문제됐던 적자 3천억 정도 적자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동안 다 해결을 해서 소폭의 흑자를 낸 올림픽으로 치를 것으로 지금 다 계획을 해놨고요. 흑자. 예, 흑자 올림픽이 될 것이고요. 안전한 올림픽이 되고 흥행에도 성공하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발전된 ICT 기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되는 5세대 이동통신 5G를 통해서 빛의 속도로 가는 이런 모습들과 UHD 영상으로 나가는 것, 이런 영상들을 전 세계에 송출한다든가, 그 다음에 VR, AR을 통해서 우리 올림픽의 모습들을 중계하거나 보여주는 기회들을 가지고 정말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한국이 선진국이 틀림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해서 번영으로 이어지는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의 평이 평화의 평이고 창이 번창의 창이라고 생각을 해서 평화와 번영의 두 가지를 다 이룬 올림픽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V 사장님이 저한테 표를 2장 주셨어요. 네, 갔다 오라고. 네. 이걸로 아마 하와이를 떼우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거기 갔다 오라고.
생각해보니까, 예. 뭐, 수도권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2-3시간 만에 갈 수 있으니까. 네. 서울에서만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 올림픽에 관련해서 초반에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가지고. 네. 더더욱이, 그리고 이제 성공하면 보수 진영 입장에서 싫잖아요. 아니,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올림픽은 싫어해요.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 그건 뭐 이건 이런 기회, 이 어렵게 준비한 올림픽을 통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3만 불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번영의 계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온 국민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을 어떻게든 기원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문체부 입장에서 네. 이렇게 편파적인 보도나 혹은 뭐 절반의 진실만 전달하거나 혹은 반드시 알려져야 할 것이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뭐 포털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IOC가 결정한 이야기고 이런 보도가 뭐 메일에 등장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십니까 혹시? 뭐 관심이 많죠. 왜 관심 없겠습니까? 많으시죠? 네. 근데 뉴스공장을 나가서 알릴까 말까를 주저한 제가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고 제 말은 이제 그 문제도 관심이 있으면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그 문제도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네. 예.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포털은 공공의 영역에 이미 들어왔거든요. 사기업이지만 네. 그 영향력 사기업이 그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건 당연한데 그 포털의 화면은 완전히 공공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다른 레벨의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갑자기 문체부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관 있죠? 자체적으로도 예 그런 문제들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예 그냥 이 문체부 조직 중에 예. 언론을 상대하는 조직 자체를 포털 쪽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체제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거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네. 이슈인데 오늘 올림픽 이야기니까 예.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네. 나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렇죠. 포털은 공공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네. 예. 그런데 공공의 어떤 효과적인 감시를 받고 있지는 않죠. 전혀. 예. 영역은 공공의 영역에 들어왔는데 완전한 사기업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예. 그런 면이 있어서 생각하다 보니 이게 문체부와 관련 있는 거잖아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하고 계시군요 뭔가.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마식령 스키장 훈련이라든가 네. 몇 가지 공동으로 진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네.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됐고요. 저희가 처음 제안한 것은 우리가 마식령에 가서 연습을 할 테니까 북도 내려와서 평창에서 연습을 해라라는 제안이었어요. 네. 처음 제안은. 근데 이제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그 제안은 우리는 가고 북한 선수들이 와서 여기서 연습하는 거는 이제 2월 1일 날 어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의 연습을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을 비롯해서 많은 금강산 문화공연 등을 비롯한 것들은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는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작년 6월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안전한 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게 하자. 올림픽이 진행되는데 북에서 포를 쏘거나 도발을 하거나 이러면 올림픽이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문제입니다. 네, 세계적인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본래 올림픽이 그 전쟁을 멈추고 그 기간 동안은 평화의 시기를 갖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던 칼과 창을 내려놓고 사람을 찌르던 창을 누가 멀리 던지는지를 맞습니다. 겨루자라고 해서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신 자체가. 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돼 있지만 예. 평화적 공존의 문을 열자. 예. 그리고 이렇게 폐쇄적 대치보다는 평화적 교류를 통해서 공존으로 가는 그런 길을 열자. 열 수 있다면 열자. 스포츠가 연다면 그건 다행이다. 원래 스포츠 정신이 그런 거니까. 육체의 가장 빛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올림픽 경기입니다. 육체의 가장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참혹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가장 빛난 최고의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이 올림픽 정신이기 때문에 이걸 실현하자.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군사적으로 대시체인 이 한국에서 이런 걸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거를 실현해보자. 이 가치지향적인 제안을 올림픽 IOC도 하고 저희도 하고 특히 저희는 더 절박하게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완전히 이건 북한을 위한 올림픽이냐, 올림픽 아니냐, 평양 올림픽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올림픽 전체가 진행되면 확언하건대 전 세계인들은 평양이 아니라 평창을 기억할 겁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갑자기 중간중간 본래 직업인 시인의 모습이 중간중간 육체에 빛나는 모습.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공무원들은. 듣다가 이분 시인이셨지? 아니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걸 보세요. 그 특히 피겨 페어 남녀가 같이 얼음판 위에서 하잖아요. 그냥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을 적절히 잘 분배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창출해내는 것이 피겨 페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음악이 계속 흐르면 음악이 끝나지 않으면 아름다움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다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피겨 페어거든요. 우리 삶의 곳곳도 빙판이지만 우리가 선택한 음악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이 피겨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올림픽 아닙니까? 시인 맞습니다. 장관님, 도정환 장관님은 20, 30대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엄청 날리신 시인입니다. 요즘은 시집이 안 팔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엄청나게 화제가 된 시인이셨고 중간중간에 공무원의 신분을 잃고 갑자기 시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서 현장에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올림픽을 직접 보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게 TV를 보셔도 좋지만 TV를 보시는 것과 현장에 와서 보시는 것의 차이는 방 안에 앉아서 통제를 먹는 것과 직접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는 것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오셔서 구경을 하시면서 감동적인 장면들을 만나시기를 권합니다. 역시 후반부는 막판은 시인의 모드로. 맞습니다. 생각해보면요. 평생 다른 나라의 동계올림픽에 갈 일은 정말로 거의 없어요. 네. 가고 싶어도 이 절차도 가기도 그렇고 표, 숙박 머릿속에 이제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 기차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1시간 반이면 수도권에서는 강릉이든 평창이든 오셔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시는 기회를 제 생각에는 초반에 바랍니다. 보다가 기차 타고 금방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1시간 반이면 길 막힐 때 서울 2시간 걸려요 길 막히면. 네네. 그런 생각하시고 후반부에 표가 더 많이 팔릴지도 모릅니다. 네네. 내가 왜 이거 안 작아서 이거 텔레비전 보고 있지? 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때 가서야 생기겠죠. 언론도 사실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도 잘 안 해주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만 보도하고 그러니까 논란. 그러니까 체육부 기자들이 기사를 쓰거나 방송을 내보내면 좋은데 정치부 기자들이 초반에 기사를 쓰면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점도 있고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이 올림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도 좀 푸시고 또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성공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인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다음엔 꼭 여기부터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죠? 네네. 일단 그게 제대로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어요? 우선 단일팀 관련해서는요. 제안을 저희가 지난해 6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려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 ITF 시범단이 무주에 왔을 때 장웅 IOC 위원이 왔어요. 그래서 장웅 IOC 위원에게 우리
이희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예. 제안을 단일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요. 예. 했고 또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또 똑같은 제안들을 했고 진작에 했군요. 예. 우리가 단일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더니 IOC 위원장이 창구를 단일화해달라. 우리가 나서겠다. 이래서 이제 북한의 참여 문제를 포함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마식령 스키장을 가보고 싶다. 서로 공동 훈련을 남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자. 금강산에서 문화제를 하자. 예술단 내려와 달라.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다시 내려와 달라. 응원단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포함해서 IOC에 이미 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단일팀 문제도 거기에 포함돼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핵실험, 정치 군사적 상황 때문에 논의가 묻혔다가 예. 1월 1일 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면서 9일 날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이 같이 단일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논의를 시작한 거죠. 예. 최종 결정은 20일 날 IOC에서 했는데요. 남북은 그렇게 합의했지만 이제 그 결정을 IOC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스위스 로잔에 가셨고 그때 그러면 회의 주제를 아예 IOC 위원장이 했습니까? IOC 위원장이 주재하는 거죠. 직접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IOC의 그 집행위원들도 참여를 하는 남북이 같이 참여하는 남북 IOC 위원도 함께 참여하는 회의였는데요. 장관님도 가셨고. 네네. 북한의 체육부 장관도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9일 날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이 된 이후에 10일 날 선수들이 전지 훈련을 미국에서 마치고 돌아왔어요. 네. 이때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이때 9일 날 이 문제가 거론되자 바로 왜 선수들한테 안 물어보고 니들이 결정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정회를 시켰어요, 제가. 정회를 하고 그때가 밤 12시 가까운 시간, 한국은 12시 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협회에 전화를 해서 전무이사라든가 또 아이스하키 협회장과 통화를 했고요. 그러면서 감독이 3명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5명은 어렵다고 한다.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협상을 시도하면서 이거 완전 잘못 알려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요청을 받아서 3명까지라고 IOC 요구했고, IOC는 아닌데 더 많이 받아라. 그럼요, 예. 5명을 받아라. 예. 전체적으로는 북한이 12명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네요. IOC에서는 이제 IOC가 단일팀을 계속 관심 있고 밀었던 것은 한반도에 이제 전쟁 위기가 있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그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림픽의 역할이니까. 네. 올림픽위원회에서는 그런 정도 효과를 내려면 당연히 숫자도 오고 생색만 내는 게 아니라 선수도 많이 출전해야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많이 출전시켜라. 이렇게 한 거네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요구했었어요. 이거가 어떻게 안 알려졌죠? 이거 문체부가 홍보를 못한 거 아닙니까? 네, 홍보를 못했고 또 공장장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때 불렀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안 오신 거예요. 그때 어디 가신 거면 여기로 오셨어야지 처음부터. 거기다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오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정회를 해놓고 이거 완전히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5명 요구했는데 IOC가 3명으로 줄여라 이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거기다가 워낙 IOC에서 세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우리 선수 입장을 물어보았고 논의를 계속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아이스하키 협회에서는요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계속 우리와 논의를 해가면서 기다리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했었고요. 연맹 이런 데서도 뭐 발언권 있지 않습니까?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은요.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르네 파젤 회장이 선수를 희생시키기 어려운 국내 사정이 있다면 북한 선수 5명을 더 포함해서 27명의 게임 엔트리를 주겠다는 것이 IIHF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의 공식 결정이다. 와, 다른 나라 30년 전에는 하계올림픽을 주최했고
그리고 16년 전에는 월드컵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계올림픽. 세계 3대 스포츠 제전을 모두 개최한 6번째 나라가 다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6번인지 아셨습니까? 5번째입니다. 틀렸네, 내가. 세다 보니까 6번째 같은데. 러시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저희가 예. 5번째라고 얘기할 때는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같이 큰 대회까지를 포함해서 예. 이런 빅 이벤트를 다 치른 나라는 5나라밖에 없다. 이게 저희의 왜요? 늘 주장입니다. 그럼 6번째, 5번째 팩트 체크를 이미 다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럼 제가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모르실 줄 알았는데. 장관님은 이제 다른 얘기 하기 전에, 국회의원 비례하실 때, 네. 예, 재선도 안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무려 장관식이나 계속 하시고. 네. 욕심쟁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뭐 말씀하셔도 할 수 없고요. 제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꾸 사회적 역할 같은 것들이 저에게 이제 주어져서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도 할 수 없이 하시더라고요. 네. 장관도 할 수 없이. 네. 네. 나는 하기 싫은데 시대가 나를 원하니까 할 수 없이. 네. 욕심쟁이. 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음고생을 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문체부가 주관해야 하는데 우선 뭐 단일팀이라든가 한반도기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이슈가 돼서 예, 정부가 집중적으로 질타받을지 모르셨죠.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예.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제. 이 단일팀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IOC가 그렇죠. 예.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스위스 로잔의 이 승인 우리는 대학에 가려면 운동을 접어야 됩니다. 없으니까. 체육 특기자를 받아주는 대학이 없습니다. 남자는 5개 대학이 있는데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체육 특기생으로 받아주는 대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은 못하지만 이거는 대학과 그렇죠. 논의를 해야 되니까 대학과 논의를 하겠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실제로 가능한 대학들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가지 문제가 제일 우선 선수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2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과정에 마침 수원시청에서 실업팀을 창단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원시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80억을 들여서 아이스링크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아하. 마침 아이스링크를 짓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창단하겠다. 창단비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창단하겠다. 대신 창단하면 문체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건 가능하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선수들이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협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지속적인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2022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우리 재력으로 8강에 진출하고 싶다. 그때까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겠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게 선수들이 원하는 거였고요. 그런 논의가 1월 10일, 11일, 12일, 1월 9일 날 처음 문제 제기된 이후에 계속 선수들과 협회가 논의됐던 거예요. 제대로. 예. 그리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19, 20일 날 스위스 로잔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IOC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가장 논의가 오래되고 또 결정이 어려웠던 것도 역시 단일팀 문제였습니다. 단일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IOC는 일단 북한 선수 12명을 받아라. 그래서 IOC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IOC가 12명을 받아라. 그래서 35명으로 팀 엔트리를 우리가 북한의 요구사항 혹은 우리 요구사항을 IOC에 12명이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IOC가 12명을 받아라? IOC가 12명을 받아라. 그리고 처음 하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게임당 최소 5명 이상 출전하게 해야 한다. IOC의 요구입니다.
북한의 요구가 아니고 IOC 북한 요구가 아니고 IOC 요구입니다. 그래서 왜 보도가 안 됐습니까, 제대로? IOC가 그렇게 요구해서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선수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선수를 왜 희생시키느냐. 네. 그다음에 단일팀을 갑자기 만들면 팀워크가 제대로 만들어지겠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 제기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어요. 터져나왔죠. 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 타당성이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정부가 하고요. 준비가 안 됐었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단일팀, 역대 단일팀은 항상 환영받는 이슈였지. 네. 단일팀의 문제를 이거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프레임으로 네. 공격을 정부를 향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초기에는 네. 당황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10일 날 선수들이 들어온 뒤에 바로 제가 직접 한국 아이스하키 협회,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협회장과 전무이사 등 임원들을 만났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란 모레이 감독이 돌아온 11일 날 아이스하키 감독. 예, 우리 차관과 체육국장이 직접 진천에 내려가서 선수들과 감독을 만나서 설명을 했고 이해를 구했고요. 그 뒤에 다시 그 다음 날은 대통령이 직접 선수촌에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려가셔서 이해를 구했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제가 또 선수들과 감독과 함께 대통령 장관 다 선수들 만났다. 선수들이 직접 만나자고 해서 선수들과 1시간 넘게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수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또 도와줬으면 하는 문제들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선수들은 우리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피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 문제가 궁금하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럼 단일팀이 된다면 국가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당신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희생하는 게 있으니. 예. 우리한테 해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선수는 정말 직접적이네요. 네, 네. 그랬더니 우선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즉 실업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직장이 있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바라겠죠. 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요구다. 가능하겠냐. 그래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알아봤고요. 몇 군데에서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고1 학생이 3명 있어요. 고2가 또 3명 있어요. 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서